그 회담을 한다고 했어요, 청도에서. 그랬는데 우리 쪽은 안 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멋대로 맹세를 했다. 사드 더 이상 선서를 선서를 정치적 했다. 선서. 정치적 선서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뭔 내용인지 좀 들여다볼게요. 네, 한중 양국 관계의 대표적 안보 현안인 사드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드와 관련한 이른바 산불-이란 문제까지 제기됐는데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종료된 뒤 중국 외교부가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산불, 즉 사드를 추가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한다는 내용에 더해서 주한 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이란까지 거론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 뭐 안 한다 이런 내용들, 한미일 동맹 안 들어간다 이런 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중립적인 외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고, 네.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드를 하겠다. 자기 집 옥상에다가 사드를 놓겠다라고 하는 얘기, 이게 물론 잠깐 자기 집 옥상이요? 아니 뭐 구체적으로 어딘지 모르는데 얘기를 안 했어요.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고 그래서 저게 자기 좋은 위주로 공간이나 뭐 이런 데다가 배치하지 않겠네,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정권이 바뀌면서 무산된 건데 이걸 갖다가 기존에 있는 삼불 원칙에 플러스 해갖고 지금 있는 사드, 성주 사드 안에서의 운영 제한까지 한다라는 얘기를 우리 정부가 했다는 거야. 아니 근데 지금 더 위험한 게 뭐냐면은 서울신문인가? 오늘 언론을 기사를 보는데 깜짝 놀란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드 배치된 거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를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다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네, 있어요.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또. 아니 이게 모든 게 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면 니네들은 도대체 지난 3개월 동안 뭘 한 거니? 아무것도 안 했지. 문재인 정부는 사드 문제 갖고 중국이 지랄지랄 하니까 달게는 차원에서 오히려 더 강경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중립적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걸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쪽 외교장관한테 사드에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을 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무슨 선서? 정치적 선서. 정치적 선서? 이런 걸 한 적이 없거든. 근데 갑자기 박진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중국이 이 얘기를 꺼냈어. 만일에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중국이 깠겠지. 당연하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도 없었던 옵션이 하나 붙어가지고 까졌는데 이것도 문재인 정부 거다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심지어 지금 돌아가신 지 꽤 된 박원순 시장 때문이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이 국진당 애들은 무슨 정권을 잡아놔도 잡게 해줘도 또는 자기네들이 선거를 이겨서 시장을 지금 벌써 얼마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전 정권 때문이고 전 시장 때문이고 그러면은 언제쯤이면 탓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탓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년 내내 그럴 거야. 그럼 문재인 정권 5년 때문에 우리가 내내 정치를 제대로 못했다고. 지금 지지율 안 나는 것도 문재인 왜요? 대통령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몰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유는 없어. 틈이 없어가지고 감옥을 못 보내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안 떨어지는 거야. 계속 떨어지는 거지. 정말 뜬금없네요. 아무튼 이번 회담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사드가 아니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공급 관련된 거 어떻게 할 거냐, 치포동맹 어떻게 할 거냐 그거였는데 이번에 사드와 관계없이 왕이가 굉장히 좋게 너그럽게 해줬습니다. 예전에는 너 거기 동맹 들어가기만 해봐, 니네 스스로 경제적으로 목숨 끊는 일일 줄 알고 협박질을 했잖아. 이번에는 뭐 독립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인정하지 뭐, 그러면서 심지어는 칩5로 나까지 들어가면 안 될까? 이러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란 말이야. 가가지고 우리도 껴달라고 얘기 좀 슬쩍 한번 건네봐. 그러니까 아니 왜 우리도 공장이 있는데 왜 니네들끼리만 포를 한다 그래. 나도 같이 칩5 하면 어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대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미중 간의 반도체 물량이라든지 이 운영에 대한 일종의 합의가 끝났던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대대적으로 낮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왜 뉴스에 나고 있는 거는 저기 3불 플러스 1한이 있었고 이걸 한국이 얘기했다고 얘기하느냐. 우리 정부는 아예 그런 합의를 거친 적이 없다고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결과적으로 중국이 한국 외교력을 우습게 보고 지들 원하는 대로 쓰는 겁니다. 아, 그냥 하는 말 다르고 나가서 내 맘대로 씹으려도 한국 그렇지. 애들은 아무 말 못할 거야?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한다든지 대사를 초치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니까, 이런 건 우리 내정 간섭이나 다름없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강력히 항의를 하는 게 아닌데, 나 그 말 안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기억이 없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한 얘기 아닐까? 지금 이러고 있는 수준인 거야. 가지고 노네요? 아니면 강경 대응을 해줘야지. 그렇죠. 중국이 이렇게 가지고 노는구나. 어쩐지 그렇게 한마디 뚝 던져놨더니 한국이 중국한테 항의를 하거나 한국 언론이 중국 정부를 향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정부를 까고 넘어지면서 지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났네. 야, 겉봐. 이번에 내 계획 딱 맞았지? 전략이 맞아 떨어졌어. 이러고 지금 중국에서 엄청 좋아하겠네요. 아니 3불은 우리나라가 한 거는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1한은 말이 없었다고. 한 번도 1한이라는 게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중국에서 먼저 발표해 버린 거잖아. 근데 이 이란이라고 하는 것도 내용이 매우 애매해요. 애매하지. 왜냐면 뭐 운영 제한을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사실 발사체는 없고 레이더만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것도 시간제로 틀겠다는 거야. 아니면 방향을 돌려갖고 예를 들어 북한 쪽만 하고 중국 쪽으로는 안 보이게끔 각도를 틀어주겠다. 뭐 아무튼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지만 아니 그냥 그거 아니에요. 제한적으로 운영할 때 이거는 아이 꼭 쓸 일이 있으면 쓰고 평소에 우리 안 써. 이거잖아요. 그렇지. 이거 저기 그냥 언론적 이거 얘기잖아요. 히팅해가지고 표적 잡으려면 40분 걸리는데, 자 북한이 미사일 쏘면 그때 가서 스위치 넣게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거죠. 어찌됐건 참 깝깝한 외교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대로 된 한국 언론이라면 우리나라 언론이라면 지금 문재인 정부 때다 뭐 이게 다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이 얘기를 니들이 먼저 꺼낼 게 아니라 중국 정부가 협의에서 전혀 협상 테이블에서 나오지 않은 이야기를 제멋대로 씹으리고 있는 게 한국 정부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 건지, 우리나라의 지금 정부의 외교력이 얼마나 엉망인지 그 부분을 비판을 해야지. 그렇죠. 거기에다가 박지원 외교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중국한테 공식적으로 항의할 거냐? 네가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했으니까 네가 분명히 밝혀라. 그러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현직 장관이고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 박진한테 질문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 하냐고. 어떻게 할 건지. 왜 갑자기 가만히 있는 문재인 정부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게 다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는지. 아니, 그렇게 치면 문재인 정부 때 약속한 거 전부 다 할 거야? 윤석열이? 현장에 무슨 말씀이세요? 장난해? 박진이 국회에서 뭐라고 그랬는데 아이 뭐 그 주인 바뀌면 그 얘기 다 뒤집어 엎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부가 난리가 났었는데.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이걸 1한까지 했다 치자. 그러면 박진이 알아서 바꾸면 되잖아. 안 하겠다고 해. 우리는 기어이 사드 하겠어요라고 얘기를 해보라고. 못 하잖아. 그 이야기를 못 하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한테 어떻게 뒤집어 씌우려고 이런. 아이고. 그걸 속상하다 아우, 진짜. 아우 정말 창피해 죽겠네. 아마 중국은 신이 나서 또 그렇게 보도할 거예요. 이것 봐, 한국 언론도 인정했잖아. 지들이 했다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말로는 아이고. 뭐 한한령을 풀어달라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한한령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중국에서는. 아니 뭔들 공식적으로 존재해요? 내부적으로 그냥 내부적으로 뒤에서 꼬물꼬물한 거지 공식적으로 존재는 안 한다고. 그런 와중에 그러니까 치포 동맹 예비 회담 참석하기로 했고, 이게 예비 회담에 참석하기로 했고, 국익을 조정해서 하겠다. 국익을 봐서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을 중국 정부가 예전 같았으면 가지도 마 그랬을 건데, 그래 국익 생각해서 하되, 그냥 우리 한국과 중국은 자주국가니까 자주적인 결정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자니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결론은 뭐냐? 늘 어제부터도 말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러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 국가의 어떤 의지는 의미가 없는 거야. 당사국,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같은 반도체 당사국들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당사국이 아니고 당사자. 당사자는 이제 기업들이고 그렇지. 당사국은 미국이죠 뭐. 미국과 중국, 한국이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거를 삼성이 혼자서 까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 그거 곤란한데? 나 중국도 포기할 수 없고, 미국도 포기할 수 없는데? 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 미국에 투자 어렵지. 중국 시장 꺾는 조건으로 미국에 들어오라 그러면 나는 못 들어간다니까? 이래서 미국이 삼성손을 들어줘 버린 거야, 도대체. 반도체 관련해서 지원안 발표하면서. 근데 진짜 그 원래 반도체 지원법 안에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거래를 하는 기업은 지원을 안 한다고 분명히 있었거든요. 없어졌어, 씨. 의회에서 통과될 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일단 미국 내 언론이 뭐라고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비판 기사를 냈었었냐면은 아니 이거는 미국답지 못한 거야. 미국이 중국을 항상 비판할 때 니들이 정책적으로 그 기업을 어떤 한 분야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국가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 위반이라고 얘기하고 잘못된 거라고 반칙이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이걸 미국이 한다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법에 의해서 유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지금 인텔밖에 없어. 인텔이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 그럼 인텔에 지금 돈을 다 쏟아주기 위해서 이걸 하겠다는 거야? 라는 식의 사실은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대통령 서명 과정에서 없어졌다라는 게 저는 좀. 그러니까 의회가 결정해도 대통령이 서명할 때 없애버릴 수 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입을 쳐닫고 있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공화당도 좋아하고 있어요. 그거를. 왜냐면 그게 저기 텍사스나 아리조나 이쪽으로 오면 그렇죠. 공화당 입장에서 왔다 표 굳었다 이러는 게 되는 거니까 결국 조금 삼성이 중국하고 미국을 전부 다 일본까지 다 무릎을 꿇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안 받아주면 투자 안 할 거야. 라고 하니까 결국 양쪽에서 다 들어준 거지. 소문났어? 제드래곤 오빠라고? 이미 소문났어요. 아. 그래서 이미 제이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가 된 거야, 사실상. 진짜? 왜 바이든이 제이드래곤 만나러 왔고 꼽사리로 우리 경과 경과 한담을. 함께 한 자리 환담. 한담 잠깐 해줬겠냐고. 회담 아니고 환담. 한담. 그건 말 그대로 끼어서 한 거고 단독으로 나토 만났을 때 쌩까 버렸잖아요. 그 와중에 또 악수 한번 해보겠다고 또 세치기 악수를 해가지고 더 기분 빡 돌게 만들고 말이야. 손도 제대로 안 씻으면서. 아니. 요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을 통해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는 거대 기득권 세력들이 사실상 정치와 외교를 사유화하고 있다. 그들이 유리한 방향대로 막 뒤집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무슨 대중국 제재 강화, 북한 선제 타격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하루 만에 싹싹 뒤집어질 수가 있냐는 거지. 국가 정책인데. 지금 중국이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원래 사실은 미국을 비롯해서 원래 그 논리로 갔었잖아요. 군산 복합체라든지 이렇게 월가 논리대로 가고 사실은 미국의 어떤 정가라는 게 결국은 그 경제 권력을 가진 애들의 핫바지에 불과하고 바지 사장에 불과하고 원래 미국은 그런 나라였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을 제외하고 그렇게 대놓고 기업이 나서가지고 활개를 치는 나라가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무능한 정권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심지어 이재용이 앞으로 그 유럽을 먹여 살릴 거란 얘기도 있어요. 네? 아니, 뭐야, 이게? 아니, 실제로 어? 유럽의 그 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100조 원대의 반도체 산업 투자를 유럽 쪽에 할 수 있다고 그래갖고 그것까지 검토하러 가신답니다. 세계의 대통령 되시겠어요. 이러다가 이 대통령께서. 대단하네. 아... 우리 삼성 광고 붙나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보다 이재용이
훨씬 더 핫한 인물이야. 반도체 하나 잘해서. 아무튼 왕이도 한국이 신중하게 판단하길 바란다면서 그동안에 왕이 얼마 말 싸가지 없이 합니까? 물론 이제 아마 박진한테 면전에서는 싸가지 없이 했을 건데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은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지난 문재인 정권 때도 없었던 한국이 신중하게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다. 한국 정부의 선택권을 존중한다. 라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우리 언론이 쓰고 있습니다만 내가 보기엔 네가 뭐 힘이 있다고 와가지고 여기서 큰 소리 하고 있어. 협박이지 사실. 우리는 이미 그 반도체 문제는 삼성하고 얘기 끝냈고, 그리고 이왕 왔으니까 이거나 하나 가갖고 해결해 그러면서 떡 짊어준 게 3불의 이란 정책을 정치적으로 얘네들이 뭘 했다고? 그러니까 자꾸 나 맹세가 나오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왜 자꾸 맹세? 선서? 선서 내기는 맹세를 한 것 같은. 선서인데 선서라고 제가 했어. 봤을 때는 이거는 중국이 이거 가서 해결해가 아니고요. 내부용이고 내부에 야, 우리 중국 봤지? 한국 이제 우리 발밑에 설설 기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한국 얘다 너네 또 싸워봐라. 하고 약간 한떨기 수류탄을 아니 그리고 안전핀 뽑아서 던져주신 거네. 그렇죠. 이 사드에 대해서 엄청나게 더 앞으로 나간 것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야 사드 건들지 마. 건들면 우리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 더 답답해진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 비핵화 관련해 갖고도 중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테니까 한국 정부는 빠져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랑 단둘이 상담을 해오던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이랑 직접 한다고 하고 중국도 북한이랑 직접 한다고 하고 대한민국만 니들 그냥 빠져 있어 되는 거 보고 그냥 떡이나 먹어 라는 식으로 배제를 시키고 있다는 얘기야. 그 정급하면 우리가 삼성이나 LG, SK랑 직접 얘기할게. 이거. 그렇지.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제 이재용이 출마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아니 뭐 출마 안 해도 대통령인데. 아니 뭘 출마를 왜? 빌 게이츠가 대통령 출마하는 거 봤어요? 그렇지. 그럼. 귀찮게 막 수해 현장 다녀야 되고 퇴근 못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안 돼, 그거 안 돼. 훨씬 낫지 이게. 당연히 송 작가님도 그래서 저희가 전개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지? 송 작가 TV를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흑막을 움직이는 게 훨 나. 그럼 돈도 안 되는 거 굳이 그런 거 나가서 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윤지 눈에 눈물 나게 하고 홀 털리기만 눈에 털려. 눈물 나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하긴 윤석열이랑 김건희가 그런 데잖아. 아니 뭐 검찰총장 할 때보다 더 귀찮고 일이 많어. 제일 그러니까. 더 높아졌는데. 퇴근하고 싶어 죽겠는데 지금. 그리고 김건희도 아니 뭐 나 쇼핑도 맘대로 못하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아니, 아이씨 처음에는- 그 괜히 했나 봐 이러는 거지. 처음엔 좋았거든. 처음엔 막 장갑 끼고 나 스페인 왕궁가한다 우후 이러고 영어 전문가한테 스페인 너 전문가니까 가 이러고 영어 할 줄 안다고. 쇼핑 친구 그 쇼핑 데려가고. 친구랑 같이 데려가고 신랑했는데 문제가 하나하나가 다 걸리는 거야. 왜 이러지? 야 대통령 부인한테 왜 이러는 거야 니들이? 알아서 기는 갔는데 거 아니야? 왕따 당하고. 야, 나 오면 당연히 내가 이 언니들 중에서 제일 예쁘니까 당연히 나 우대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진 내가 제일 예쁘게 나와야 되는 거 달만 아니야? 나왔잖아요 사진은. 아니 때문이야, 대통령 이게. 안 할 때도 언론이 안 건드렸는데 대통령이 영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대통령이 됐는데 되려도 물고 물어뜯어. 왜 이거 그러는 거야? 뭐지?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대통령인데 말이 안 통하네? 네. 야, 네가 한번 겪어봐야 그 맛을 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지금 약간 다행인 것 같아요. 윤석열이 뭐가 다행이야? 여기- 어떻게도 다행은 아니지. 보세요. 그 펠로시가 북한하고 어떻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JS도 가고 JSA도 가고 그다음에 북한도 지금 금강산 저기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였으면 괜찮아. 다 이렇게 잘 굴러가게 돼 있어. 근데 윤석열 정부 거기 끼어 있으면 굴러갈 것도 안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안 배워줘. 야, 얘들은 배워주면 안 된다. 사투리 쓰지 마시고요. 사람들 못 알아듣어요. 안 끼워준다. 안 끼워준다. 안 끼워주기 때문에 알아서 미국하고 북한이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문제는 우리는 뒤로 빠져가지고 돈만 대놓고 돈은 지네들이 핵 포기할 만큼 퍼줘야 되니 얼마를 몇백조를 퍼줘야 되는데 이렇게 퍼들여주고 나서 공은 다 지들끼리 나눠 가진 거 아니야. 우리 국민들 세금 들어가고 한 공은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정권이 바뀌고 나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이 평화 모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시너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해놓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일단 해놓고 아니 그래. 그럼 어.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북한에 퍼주지 않으면은 뒤에서 슈킹 칠 돈이었어. 아닌 게 세상에 그것도 그러네. 그러네요. 4대강 같은 거 하느니 통일에다가 투자하는 게 낫지. 4대강. 근데 정말 아이러니인 게 그렇게 열심히 했던 문재인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대북 화해가 더 빨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북한하고 미국이 우리나라 보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와 이거는 얘는 안 된다 싶으니까 둘이 그냥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는 얘를 또 시켜가지고 알아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못해도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정도는 했다가 예. 그러면 말만 들어 이런데 말도 말을 안 했는데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안 만날래. 얘 큰일 났다. 얘네들은 분위기 파악도 못한다. 근데 부부가 쌍으로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 야 심지어 밑에 데리고 다니는 애들도 다 모지. 그래서 국제사회에 삐뽀 야 그쪽 애들은 일단 빼고 가야지 일이 된다. 걔네들 끼면 큰일 난다. 그리고 입도 뻥끗하지만 그러니까 예의상이라도 너 여기 올래라는 말 하면 걔들 진짜 지금 바리바리 싸들고 온다. 그리고 눈치도 거기에다 없어요. 지금 한국을 남한을 끼워 넣게 되면 일본도 들어와요. 안 돼. 될 일도 안 돼. 내가 그래서 볼 때. 북한이 죽어도 일본하고는 안 해라고 하니까 일본을 배제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본의 영향을 받는 한국 정부를 제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베가 화배가 없어져야 돼. 이분 또 이런 또 어디서 이상한 거 들으셨어. 예, 어떻게 보더라도 일본 내부에서 지금 아베를 손댈 수 있는 조직이 없는데 그나마 의심할 수 있는 배우가 있다고 하면 또 그쪽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지금 친미 정책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반중을 안 하게 되면 이게 음모론이에요. 자, 송 작가. 어디 가서 들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저한테만 들으세요. 송 작가의 독하고 별난 생각. 네. 예. 지금 이제 아베 사망이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아베 사망에 대한 의혹들이 슬슬 불거져 올라오기 시작해요. 가장 결정적인 의혹은 현재 일본 경찰이 아베 체내에서 꺼냈다고 하는 총알을 분실했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거기도 모질이들이 있나 보죠. 이 뒤에 나오는 이 배경은 다나카 뉴스닷컴이라는 아니, 그 다나카라고 하는 일본 안에 그 변희재 같은 사람이 있는데 한글로 번역한 겁니다. 저 이거. 그런 것 좀 보지 마요. 일본 거도 보고 있어. 나 깜짝 놀랐네. 진짜. 그 사람 주장이 그거예요. 통일교의 적대적인 내용을 띄워가면서 결과적으로 아베를 어떤 형태로든지 전개해서 축출할 수 있는 배후 세력은 일본 안에 존재할 수 없고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고 미국이 그로 인해서 일본한테 요구하는 거는 철저한 반중 그리고 친미 정서를 복원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아베가 외무성이 주도해왔던 내각의 움직임을 산업성으로 바꾸고 그리고 지속해갖고 러시아나 중국하고 어떻게든 손을 잡으려고 하는 짓거리들이 지금 매우 불편하고 안 좋은 데다가 계속해서 이제 그 달러들을 뽑아서 쓰고 있는 과정 중에 이제 지들이 돈이 모지래니까 이제는 미국 채권을 시장에 풀겠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거든. 아베노믹스를 밀고 가려고 하면 돈이 더 있어야 되는데 매년 몇백 조씩을 풀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미국 채권을 시중에 풀겠다 그래서 미국이 하려고 하는 강달러 정책을 건드려보는 게 영린이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100% 막단 얘기는 아니고. 하지만 그렇게 돼서 아베가 죽고 나니까 역시나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쪽으로 정책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한국에서도 미국은 똑같은 정책을 요구해야지 맞는 거지만 오히려 한국에는 반대의 정책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 아니. 그건 한국에는
일본에 없는 반도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 근데 저희한테는 동의를 구하지 마시고 여기 선을 이렇게 그으세요. 본인의 돈하고 별난 생각이잖아요. 알았어.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지금에 있는 반도체 기술 패권 내지는 점유율을 꾸준하게 이어가기를 바라고, 이 기술이 예를 들어 공개가 되었고 대만이나 중국에 따라잡힌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을 그나마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무기까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송 작가님 말씀대로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제드래곤이 세계 대통령이 아니라 어떻게든 지금 삼성 내에서 그 기술을 빼내기 위해서 전 국가들이 전부 다 날겨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들 위험해졌네. 삼성이 그만큼 첨단 반도체 수준 안에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교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갈짓자를 하고 있는 거는 현재 우리나라를 사실상 지키고 있는 대들목이 비교하기가 싫은데 반도체 이순신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이 칭찬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패권이자 믿을 게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력밖에 없구나라는 백척간두에선 상황을 느끼게 됩니다. 네, 저는 그냥 이렇게 믿고 싶어요. 우리 정말 간절한 우리들의 기도스가 하필이면 미국이 이게 텔레파시를 잘못 받아가지고 일본으로 갔다. 예, 다들 그렇게 아쉬워하셨잖아요. 근데 그거지. 일단 한국을 처리하는 걸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원인 부분부터 해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부터 고쳐 나가기 위해서 뿔을 뽑아요. 일단 상류 쪽에 있는 거 하나 치웠고 네. 그 다음에 또 잘 안 되면 다음 것도 치우러 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네. 다음 거는 쉬워. 겁나 쉬워. 어려운 거 하나 했으니까. 이건 진짜 그냥 누워서 콧구멍 없는 떡 먹기야. 굳이 막 총 같은 거 안 써도 될 것 같아. 그렇습니다. 굉장히 쉬워. 갑자기 막 극성 간염 뭐 이런 걸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아니야, 병명은 정해져 있어야죠. 심장마비. 자, 그만합시다.